젤다의 전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있는데요. 자, 이제 슈퍼 닌텐도 월드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슈퍼 닌텐도 월드는 일본 버전과 LA 버전하고 내부는 똑같은데 들어가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게이트 모양이 다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닥에 이렇게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한 거는 유일하게 신기하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 볼게요. 재팬 버전하고 LA 버전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신기하긴 하네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하긴 해요. 이제 슈퍼 닌텐도 월드가 등장을 합니다. 와, 거의 동일한 모습이긴 한데 역시 들어올 때마다 설레는 게 바로 슈퍼 닌텐도 월드인 것 같아요. 동일하게 파워밴드가 있어야지 열쇠를 모을 수 있고 그 열쇠로 히든 어트랙션 타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 히든 어트랙션에 관한 내용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다음에 재팬과 LA 버전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코파의 성이 바로 마리오 카트 어트랙션이죠. 네. 자, 마리오 카트를 타러 갈 건데 마리오 카트는 플레이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제대로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여러 번 해본 친구들은 지금 파워밴드를 등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파워밴드를 등록한 다음에 이걸 타게 되면은 내 점수가 앱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또 점수가 올라가니까 또 그런 점수를 쌓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구성은 재팬하고 LA 버전하고 동일해요. 이렇게 쿠파 동상이 있고 이제 쿠파의 성으로 들어갑니다. 마리오 카트 레이싱에서 항상 치던 쿠파가 내가 만든 코스에서 한번 겨뤄보자 해가지고 마리오와 우리한테 초대장을 보내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쿠파가 만들어 놓은 코스에서 레이싱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착용하고 이따 파면은 고글을 씌우면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마리오 카트 팝콘통을 팔고 있고요. 그 전에 샀던 건데 저는 일본에서 여기도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파는 굿즈가 다른 나라에 있는 슈퍼 닌텐도 월드랑 똑같아요. 네, 다른 게 없어요. 이것도 똑같이 다 있고 뭐 다른 게 없네. 다 똑같아. 완전 똑같아. 여기서 파는 파워밴드도 다 동일합니다. LA랑 일본 버전이랑 똑같고 다만 여기에는 제가 하고 있는 리미티드 이게 없네요. 디자인이. 저 이거 재팬에 샀는데 LA에서는 더 많았거든요. 근데 올랜도는 팔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성이 너무 비슷한 게 여기에 보면은 레스토랑도 있고 캐릭터들이 나오는 이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요시 어드벤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동키콩 롤러코스터 있는 것도 일본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샵의 위치라던가 혹은 뭐 어트랙션 위치라던가 거의 다 비슷해가지고 네, 뭐 길 찾는 거는 재팬 가셨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동키콩 테마구역이 안에 있습니다. 동굴을 통과하는 그런 것도 똑같고 저기에 있는 콩 집도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키콩 롤러코스터 있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일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한적해요. 여기 안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슈퍼 닌텐도 월드는 LA랑 재팬 버전은 너무 동일해가지고 특히 LA 버전보다는 크지만 그리고 재팬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보내고 근데 여기에 바깥쪽에 슈퍼 닌텐도 관련된 샵이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리오 샵이 따로 있는데 여기 동키콩도 있고 여기 보면은 쿠파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볼게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창문에 보시면은 마리오도 있고 동키콩도 있는데 저기에 젤다의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젤다의 전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샵은 이런 모습인데 여기는 약간 닌텐도와 관련된 그런 굿즈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에 이런 데를 봐도 다 젤다와 전설과 관련된 그런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젤다의 전설이 생기지 않을까, 그거를 약간 암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젤다의 전설 굿즈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티셔츠도 나와 있고. 그건 뭐야? 지갑 같은 지갑? 지갑이 지갑. 이렇게 머그도 있어요.
라이트. 룸 라이트. 노드등 같은 건가? 어. 아니, 이렇게 젤다 전설 굿즈까지 나온 거 보면은 거의 뭐 빼박 아닌가요? 젤다 전설 제가 막 엄청 광팬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어테션으로 나오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테션 만드는 게. 자, 이번에는 드래곤 길들이기 테마구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게이트를 통과하면 버크섬이 등장을 할 거예요. 여기 또 붉은 빛으로 이렇게 게이트가 되어 있고요. 통과하면 This is Berk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돌, 바위가 있고 여기를 넘어가면 버크섬이 등장을 합니다. 와, 여기 드래곤 길들이 버크섬은 다른 테마구역에 비해서 확실히 규모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규모가 엄청 크다 여기. 드래곤 길들이 노래와 함께 여기 걸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내가 여기 소식을 진짜 5년 전부터 전해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걸 직접 오픈해서 오니까 또 감흥이 남다르네요 진짜. 아, 저렇게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는 드래곤을 타고 하늘 날아보는 연습을 해본다는 설정의 놀이기구입니다. 자기가 돌리는 만큼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지만 자기가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 돌아가는 거죠. 여기 드래곤 레이싱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벽화로 그려놨나 봐요. 이렇게. 근데 다른 파크에서 타봤을 때는 이게 쉽지 않더라고 생각보다. 이거를 360도로 회전시킬 수 있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타보면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양쪽 날개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얘를 조정하면은 저기 자기 의자가 회전을 해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져 있기로는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왼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기울어 되거든요. 저기 짐 보관하는 것도 되게 귀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역선 되어 있고 다른 팀이 보관할 동안 이걸 밀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더라고요. 돌렸어 좀? 웨이트하고 온 것 같은데 이게 힘이 엄청 들어가네. 맞아. 돌기 직전까지 하는데 끝났지.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웨이트 한 타임 뛰고 온 것 같아. 이 정도 뒤집어진 것까지 갔는데 완전히 한 바퀴 돌기는 너무 어렵더라. 아니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뒤로 돌았거든. 나는 너희 둘 중에 한 명 있는 줄 알고. 그때 남자애가 나 쳐다보더니 How did you do that? 아니 오빠 엄청 의외로 잘 들더라. 깜짝 놀랐어. 힘들어하는 게 아니야. 의외라니? 어떤 점이 의외라는 거지? 의외죠. 이 물렁팔로. 자, 이번엔 드래곤 길들이기 쇼를 보러 왔습니다. 자, 이 쇼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에서 제일 처음 선보였던 공연인데 중국에서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버크섬에 처음 보는 드래곤이 등장을 한 거죠. 자, 바이킹들이 이렇게 경계하는데 히컵과 투설리스가 모든 드래곤은 다 착하다 하면서 이렇게 잘 버크섬의 가족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어보다는 제가 영어를 조금 더 할 줄 아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고, 그리고 확실히 투슬리스 히컵이 등장하는 장면은 봐도 봐도 그냥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다 보여드리지 않고 조금만 보여드리겠지만 편집할 때 이거는 보고 보셔도 소름이 끼쳐요. 이거. 그리고 투슬리스 나올 때는 역시 역시였다. 이런 드래곤도 나옵니다.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단순 움직임이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길거리마다 이렇게 드래곤들이 있어요. 아기 드래곤들이 있어요. 생선 훔쳐 먹고 있어. 와. 드래곤 길들이기 여기 테마구역이 제일 큰데 규모가 진짜 세세하게 보면 잘 꾸며진 게 보입니다. 이렇게 바이킹의 배도 보이고, 그리고 이 높다란 산, 긴 산 안에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테마 레스토랑이. 그래서
이따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라이드는 아무래도 드래곤들이 불을 많이 내뿜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그 대처를 하면 되는지를 훈련해보는 컨셉의 보트 라이드입니다. 물을 쏘는 거예요. 이런 라이드가 레고랜드에도 있거든요. 특히 레고랜드 코리아에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드래곤 길들이 테마를 씌운 건데 아무래도 IP가 주는 힘이 있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불을 꺼야 되는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불 관역을 맞추는 게 목표예요. 파란색 관역을 맞추면은 물이 엄청 튀더라고요. 물이 막 나와요. 파란색 관역을 맞추면 관역을 잘 조준해서 맞춰야 되는데 젖고 싶으면은 파란색 관역을 막 맞추면 됩니다. 네, 그러면 홀딱 젖어요. 네. 이 바지가 지금 다 진해졌어. 다 젖고. 귀 머리 젖은 거 보면 확실히 젖은 사람 젖었어. 인호는 근데 별로 안 젖었네? 저는 아니 이게 뭐가 젖은 거야? 그러니까. 파란색 있으면은 앞에 미리 맞춰놔가지고 이씨 먼저 작품 되게. 고민이 이다. 너구나, 이 새끼. 너구나. 신발 어제 다 말렸는데 나도. 맛이 젖었어 지금. 원래 근데 올랜도는 젖어야 맛이지. 저희 보시면은 이제 드래곤들의 그런 둥지가 있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제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저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 큰 용 애니메트로닉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걸까요? 이거는 뭐가 있는데? 오, 돌리니까 소리 나요. 우와, 돌려봐봐. 아, 날개가 움직인다. 음악 소리와 함께 날개가 움직여요. 이제 굿즈샵에는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패도 있고, 이것도 물렁물렁한 거다. 진짜 딱딱한 방패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얘는 히컵인 것 같은데? 히컵 인형? 그럼 바이킹이 되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가지 온갖 칼, 도끼 이런 것도 팝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탔던 그 파이어드릴 보트도 모형 만들기가 있어요. 미국은 이런 모형 만들기가 진짜 무슨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신기합니다. 내가 가방도 있네? 라운지 플라이 가방. 오, 이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티셔츠네요. 곰팡이 필. 되게 멋있는데? 여기에 피규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 이것도 랜덤인가 보지? 케이스가 특이하네. 이거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이것까지 같이 주는 거구나. 이거 이런 거 괜찮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양떼가 이렇게. 이거 어디서 봤는데 영화에 나오나? 달걀물도 있어요. 에그도 있고 마카롱도 있고 다 드래곤 길들이기 테마로 꾸며져 있습니다. 알 종류가 진짜 많아. 히컵과 투슬리스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마구역이 다니다 보면 정말 볼 게 진짜 많아요. 은근히 제일 아까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꼼꼼하게 보면은 생각보다 너무 잘 꾸며져 있어가지고 저기도 저렇게 드래곤이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것처럼 코 고는 소리도 나고 꼬리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 밑에는 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화 속 모습 그대로,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모습 그대로 이 표정을 짓고 있어요. Hello. How are you? How are you? I'm fine. Great. My name's Robert and this is my forge. How are you doing today in Berg? Are you enjoying everything? Yeah, great. But I went with the fire drill. Oh, you did fire drill. Now I'll never do it again. Rough and Tough had me on there the first ride, and I'll never do it again. Okay. Never. Too wet. Yes. What kind of dragon that is? So this is my baby boy Grump. He's a hot bird ball. Kinda like a Grunkle, but not quite the same thing. Good morning, Grump. How's my boy? Hello, friend. Is that me right there? Yeah, it's you. Oh, what is this thing? This is I look camera. very handsome. Yeah, you're handsome, right? Thank you, thank you. 여기에는 아기 드래곤이 나왔습니다. People, what you're really good at. You're really good at bouncing. Would you like to see? 1, 2, 3. Very good. And guitar. Oh, there it is.
바이킹들이 모여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시는 곳이라는 설정으로 되어 있는 레스토랑이거든요. 들어가서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도 한번 보고 점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바이킹들이 모일 것 같은 엄청 큰 홀입니다. 벽 곳곳에 바이킹과 드래곤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가운데는 거대한 석상과 함께 벽화가 있고 엄청 큰 바이킹 의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영화에 나왔던 캐릭터들의 그림도 그려져 있어서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캐릭터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킹들은 뭘 먹을까 시켜봤는데 여기 미트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세지가 있는데 소세지 양만큼이나 당근을 되게 많이 주는데 제가 좀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의 구성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연어입니다. 쌀몬.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오늘의 물고기라고 해서 바이킹들이 잡은 물고기를 테마로 한 디저트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이렇게 골고루 시켜서 같이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다들 뭐가 제일 맛있어? 이거 맛있는데? 미트볼, 이노는? 이거 뭐 스포티스가 맛있는데? 메인 중에 골라주면 안 돼? 연어, 소세지, 미트볼. 근데 저도 소세지가 제일 맛있어요. 한번 잘라볼까? 겉에가 완전히, 안에가 완전 초콜릿이네. 안에가 초콜릿 무스예요. 아예 초콜릿 무스 케이크라고 되어 있긴 하더라. 니모야. 미모 아니야, 여기 유니버셜이야. 자, 이번에 타러 갈 건 바로 히컵의 윙글라이더입니다. 우선 저는 이거 너무 만족했습니다. 인버전 구간이 있다거나 뭐 엄청난 스릴 있는 구간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기분 좋게 탈 수 있는 그런 라이드였어요. 움직임 자체가 정말 누구나 미소 짓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많아가지고 재밌었고, 또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이 타시면 이런 게 있네 싶은 구간들도 있어가지고 모르고 타는 게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셀레셜 파크의 밤은 이렇습니다. 뭔가 셀레셜 파크는 좀 뭔가 밋밋한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허브 공간이긴 한데 넓은 데에 반해서 뭔가 좀 딱히 우주를 테마로 하는 느낌이 별로 없고 약간 밋밋한 느낌? 그 다음에 슈퍼 닌텐도 월드의 야간 게이트는 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요. 게이트 중에서 가장 알록달록하고 귀여운 것 같습니다. 얘가 캡틴 카카오야. 자체적으로 만든 캐릭터. 여기 있네, 굿즈. 눈에 이렇게 별이 있는 곰이에요. 가방이야. 업어진다. 아, 그래. 없는 거구나. 와. 우주 항해사 직업을 가지고 있고 초콜릿과 뭔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캡틴 카카오 초콜릿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간식들도 다 캡틴 카카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팝콘도 판매하는데 이 캡틴 카카오를 디즈니의 더피처럼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캡틴 카카오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에픽 유니버스 안에서 가장 큰 샵인가 봐요. 모든 테마구역의 굿즈를 다 여기서 한 대 모아서 팔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팝콘통이야? 팝콘통인데 여기 이번에 여기구나. 나온 불 들어오네? 거. 어디? 뒤에 오놓고 있어. 얘는 안 돼. 와, 너무 예쁘다. 불 들어온다. 이거 구독자 선물로 사갈까? 타임 터너 말고? 타임톤도 이게 더 귀엽지 않아? 귀엽게 이거 하지. 너무 이게 귀엽지. 얘도 있네? 얘는 음료통이구나. 머리 이렇게 빨대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에픽 유니버스 기본 팝콘통입니다. 유니버셜 에픽 유니버스로 되어 있고요. 에픽 유니버스 오픈을 맞아서 나온 것 같아요. 각종 드래곤 인형도 있고 이렇게 쿠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야, 초슬리스처럼 날개 꼬리도 달 수 있고, 이게 가면인가봐요. 머리에 쓰는. 불도 들어오네, 여기. 야, 이걸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 손에 끼는 것도 있네. 와, 보기만 해도 무겁고 더워 보이는데. 다크 유니버스 쪽도 굿즈들이 있습니다. You make me feel alive. 프랑켄슈타인 티셔츠도 있고요. 여기 프랑켄슈타인 신부가 그려져 있는 파우치나 이런 가방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 진짜 덕후들만 살 것 같은데 이거 쉽게 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거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 뭐야? 수통이야?
그래도 귀여운 것도 만들려 노력을 했네. 이거 해적괴물, 드라큘라, 늑대인간, 손에 이에 달고 있어. 그리고 작은 피규어도 있다. 랜덤이다 또. 미이라, 프랑켄슈타인, 신부, 늑대인간, 드라큘라, 해적괴물, 프랑켄슈타인 괴물, 음료수통이고 드라큘라 가방도 있어요. 이렇게. 진짜 많아요. 다크 유니버스에도 이렇게 굿즈를 많이 만든 거 보면은 정말 고민 많이 했겠다 싶습니다. 진짜 이런 것도 팔아요. 모자 같은데 늑대인간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사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터티브 리플러? 헤드위그 저기 있어. 근데 리플러는 약간 이렇게 생겨야지 좋은데, 근데 이거 너무 사실적이긴 하다. 그랜드 오프닝 때만 나오는 거라서 그랜드 오프닝이 되어 있고, 오픈 날짜 2025년 5월 22일. 여기 각 테마 구역별로 보면은 드래곤 길들이기, 슈퍼 닌텐도 월드, 다크 유니버스, 그리고 해리포터와 마법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때? 어울리나요? 예쁜 척 하셔야죠. 저 버치 공주예요. 너무 어감이 너무 이상한데. 버치 공주가 왜? 아 뭔가 이상해. 그거 없어 그거? 걔 쿠파 머리띠? 쿠파상인데? 왜 나쁜 것만 시키냐고. 그건 피치상. 악플 좀 달리시겠네요. 누가 봐도 피치상. 짠! 에픽 유니버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저도 처음 가보는 파크였고 파악이 안 돼서 그냥 훑고 지나가는 정도로만 파크를 즐겨봤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제가 또 한 번 갈 일이 있거든요. 가게 되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혹은 새로운 것들을 즐기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 켠 이유는 에픽 유니버스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을 조금 소개해드릴까 해서 카메라를 잠깐 켜봤습니다. 짠! 이거 기억하시죠? 지난 해리포터 테마구역 영상에서 제가 샀었던 지팡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앞뒤로 이렇게 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나씩 이렇게 펼치다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팡이가 보이세요? 에픽 유니버스에서만 파는 불사조 보이세요? 불사조 지팡이입니다. 엄청나게 큰 결심을 하고 산 지팡인데 앞으로 갈 때마다 유용하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를 위한 선물이었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보신 바로 그 팝콘통입니다. 귀엽죠? 이 알 속에 아기 투슬리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팝콘통이에요. 이렇게 알 뒷면을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팝콘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짠! 불도 들어옵니다. 너무 귀엽고 예쁘죠? 아마 제가 이번에 5만 구독자가 넘었을 때 왜 5만 축하하는 라이브를 안 하지? 라고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번 미국 시리즈가 끝나는 대로 제가 이제 선물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라이브를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물들이 공개될 예정이니까 미국 시리즈 영상 계속해서 봐주시고요. 멤버십 중에서 연간 이용권 이상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했는데요. 우선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드래곤 길들이기 핀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해리포터 테마구역과 관련되어 있는 키링입니다. 뒤에 열어보면은 짠! 이렇게 열리면서 개구리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란! 바로 해리포터와 관련되어 있는 타임터너 아시죠? 타임터너 키링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모래시계가 들어가 있고요. 모래가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작은 게 또 붙어 있는데 여기는 바로 마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드릴 거니까 연간 이용권 가입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카톡에 들어오셔서 이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픽 유니버스 영상이 모두 다 끝났는데요. 미국 시리즈가 끝난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봐주시고요. 다만 다음 영상, 다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중국 상하이에 잠깐 다녀온 일이 있어가지고 이 영상이 업로드된 후에 미국 시리즈가 쭉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께 드릴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힌트 하나 드리자면 미국 시리즈 영상을 제대로 쭉 자세하게 보셔야 다음 라이브 때 이 선물들 받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힌트로 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에픽 유니버스를 다 즐겨봤는데요. 이틀 내내 즐겼는데 그래도 못해본 것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또 어트랙션 개수나 컨텐츠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틀 내내 즐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난이도가 좀 있는 파크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고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4개 테마구역 중에서 제일 좋았던 곳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
유니버스가 제일 그렇지 좋았어요. 않아? 맞췄다. 플라스카시의 거리도 괜찮고 드래곤 길들이기도 규모가 엄청 크고 좋긴 했지만 다크 유니버스만큼 제 마음에 쏙 드는 곳은 없었어요. 거기 있는 그 프랑켄슈타인 다크라이드도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4개 테마구역 중에서 어디가 제일 베스트야? 저 해리포터요. 마법부 전투. 전투. 그게 너무 재밌어서 오래오래 기억 남을 것 같고 그것 네. 때문에라도 꼭 다시 올 것 같아요. 원래 취향으로 따지면 슈퍼 닌텐도 월드인데 그거는 뭐 오사카에도 있고 LA에도 있으니까 그걸 조금 감안해서 해리포터 라이드가 재밌어서 저는 사실 해리포터를 좋아해서 해리포터 맞긴 한데 제일 감명받았던 거는 저는 오히려 드래곤 길들이기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 버크션 안에 들어갈 때 딱 먼저 보이는 그 풍경이 오늘 너무 멋있고 예술이었어서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가지고 져줬다고 말하지 말라고 여기 공범도 있어요, 공범. 고민. 근데 나도 이제 앞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불기가 많이 약하더라고. 많이 시원찮았어. 그래서 많이 못 맞췄지만. 진짜 못쓸 그것만 쓴다 영상을.